사실은 오늘은 다이빙벨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4.16 연대에서 세월호 참사 전면 재조사와 재수사를 촉구하는 국민대회를 10월 13일 광화문 4.16 광장에서 개최하려고 합니다. 4년이 벌써 훌쩍 지났는데도 여전히 유가족들이 왜 이런 집회를 가져야 할까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정부가 침몰 원인에 대해서 아직 하나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구조 방기, 우리 아이들을 구조하지 않은 이유, 구조하지 않은 책임자에 대해서 여전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 재수사,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다이빙벨이라고 하는 영화는 왜 세월호 참사 당시에 구조하지 않았는가를 현장을 통해, 현장 영상을 통해 고발한 영화입니다. 이 다이빙벨이 어떤 작동 원리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여전히 너무나 많으세요. 저는 다이빙벨 장사꾼도 아니고, 현장에 가보면 20m, 자 그림 한번 보실게요. 이 지금 20m 넘는 심해에 빠져 있잖아요, 이렇게 세월호가. 그러면 이 물 밑에 들어가려고 하면 20m가 넘으면 그야말로 새로운 세계예요, 우주처럼. 20m가 넘는 심해에서는 정말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가, 당시에 그 시계도 안 좋았지만 보세요. 초당 3m가 넘는 유속이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잠수사들이 저걸 놓치면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위험한 거예요. 잠수사도 잠수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다이빙벨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다이빙벨은 그냥 파이프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모두 다 강철로 이 안에까지 다 막혀 있어요. 3톤 정도 됩니다. 무게가 어마어마한 무게인데 그 아래 콘크리트 추가 있어요. 2톤입니다. 이게. 그래서 5톤이나 되지만 그래도 너무나 해류가 빠르기 때문에 뭘 하냐면, 이렇게 배에다가 줄을 연결해요. 그래서 이 줄 위를 이렇게 엘리베이터처럼 상하로 수직 운동을 하는 운반체예요. 그래서 초속 3m/s여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게 그 20m가 넘으면은 아이들이 그 안에서 산소 호흡을 오래 하면 급격하게 꺼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뇌라든가 폐가 손상돼서 이른바 잠수병으로 사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m 이하에 있었을 경우에는 머문 시간에 비례해서 천천히 계산을 하면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거를 디컴프레션, 감압이라고 하는, 바로 그 다이빙벨은 방금 보신 것처럼 엘리베이터, 수중 엘리베이터 역할도 하지만 감압을 몇 초, 몇 분 시간을 제거하면서 특정 시간 그 깊이에 머물게 하면서 꺼내 올리는 그런 감압 장치죠. 이게 필요한 겁니다. 기본적인 장비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는 위에서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산소가 위에서 공급이 되니까 이 안에서 빵도 먹을 수 있고 천천히 쉬어가면서 아무리 조류가 빨라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생존자가 있다고 모두가 가정을 했죠. 에어포켓 안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이빙벨이 있으면 에어포켓으로만 들어오면 돼요. 아이들이 심해에서 잠수를 못하기 때문에 공포감에 질려서 얘들을 끌고 올라올 수가 없어요. 다이빙벨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이런 장비인데, 이런 장비와 관련돼서 다이빙벨을 현장에 투입하려고 했어요. 이게 이제 실제로 다이빙벨을 통해서 구조를 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에어포켓이, 작은 배에도 이렇게 에어포켓이 있지 않습니까? 에어포켓을 접근해서 아이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다이빙벨로 이송하잖아요. 그러면 삽니다. 이렇게 해서 구조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 그리고 해경이 다이빙벨을 접근시키지 않아서 제가 속상해하는 장면인데, 아예 접근도 시키지 않았고, 그런가 하면 허위의 장소에 다이빙벨을 인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실패했다는 인상을 받도록 하고, 하물며 JTBC조차도 다이빙벨이 현장에 접근도 못했는데 이미 작전을 했는데 실패했다는 식으로 오보를 계속 내면서 다이빙벨은 실패였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뉴스를 만들었던 것이죠. 자, 그런 영화가 바로 다이빙벨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언론사에 남을 사설이라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조선일보 사설이에요. 세금 받아 쓴 영화제가 국민 속인 다이빙벨을 상영했다. 다이빙벨은 결과적으로 국민 속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지요. 실제로 청와대 대수비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는 25차례 넘는 회의를 통해서 다이빙벨 상영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저를 비롯한 제작 배급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블랙리스트에 넣어서 말려 죽이기 위한 그야말로 작전을 했죠. 하지만 용기 있는 영화인들이 부산영화제를 통해서 상영을 하는 것을 온몸으로 지켜내죠. 그래서 이제 10월 8일 이제 영화가 상영된 바로 직후인데요. 조선일보는 세계 언론사상 처음으로 영화도 보지 않고 영화 내용도 모른 채 청와대의 지시를 받았겠죠. 대통령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온몸으로 저항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을 테니까. 근데 여기서 왜 청와대는 그렇게 다이빙벨을 상영을 못하도록 그렇게 작전을 세우고 언론을 동원해서 막았을까요? 바로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구조 방기 책임을 묻는 영화이기 때문이에요. 구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고 그 책임자 대통령으로부터 해경 책임자들을 문책하기 위한 영화이기 때문에 이 조선일보의 사설까지 동원해서 막았던 것이죠. 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여기 보십시오. 다큐멘터리 영화를 자처하면서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이빙벨이라는 영화가 10월 6일 4년 전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예정대로 상영됐다. 외야비니 뭐니 하면서 논란을 빚은 타진인지 객석은 꽉 찼다고 한다.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됐죠? 표를 사재기한 거야. 박근혜 정권에서. 그래서 절반 정도가 비었었어요. 근데 꽉 찼다고 한다. 가보지도 않았어 자기들은. 10일 한 차례 더 상영될 예정이다. 이 영화를 본 사람들 얘기로는 영화라고 할 수도 없고 다큐멘터리라고는 더더욱 할 수가 없는 수준 미달의 작품이었다고 한다. 보지도 않았어. 명색이 사설을 쓰면서 보지도 않은 거야. 다큐멘터리라면 사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영화에선 1인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는 이상호 씨가 제가 MBC 해직 기자라는 사실, 그리고 고발뉴스의 기자라는 사실도 일부러 안 알려요. 그냥 1인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는 이상호 씨가 80분 내내 거의 내레이터로 등장하면서 자신의 황당한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사설인데 너무나 저렴하죠, 여러분. 황당하다는 말을 써요. 그죠? 다른 출연자는 다이빙벨이라는 잠수 장비를 갖고 세월호 침몰 현장에 나섰다가 1억 5천만 원의 사비를 들여서 아이들을 구하기 위한 신념으로 일념으로 온 사람을 그냥 이종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폄하하고 있어요. 아무 성과도 못 거두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죠. 일반 평균 다이버들이 10분 정도밖에 잠수를 못 하는데 10분이면 뭐예요? 내려갔다 바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다이빙벨은 그 속임수와 재질을 뚫고 결국 2시간 가량을 잠수했어요. 그래서 장애물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해경 잠수사가 부족했기 때문에 해경이 잠수사를 투입해주면 다이빙벨에 싣고 들어가서 작업하면 돼요. 기다리다 쫓겨났습니다. 영화에 다 나옵니다. 다이빙벨은 현재 유튜브에 다이빙벨 검색하시면 무료로 올려져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 내서 한번 봐주십시오. 민간 잠수업체 대표 이종인 씨다. 아무 성과도 못 거뒀다고 이렇게 폄훼하고 있죠. 두 사람은 해경 등의 방해로 다이빙벨 구조 작업이 실패했다는 주장을 대내었다. 만약에 그 엄혹한 시절에 홍가희 씨 같은 경우에도 맞는 얘기했다가 구속까지 됐었는데 실제로 감옥에 살았죠. 만약에 해경이 방해하지 않았는데 제가 방해했다라고 적시했으면 제가 구속을 모면할 수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영화에 다 나옵니다. 어떻게 방해했고 어떻게 거짓말로 구조를 방해했는지. 그래서 막은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 과대망상 같은 작품을 상영함으로써 야 유가족들 가슴에 못을 박는, 유가족들이 이 영화를 틀어달라고 전단지를 뿌리고 다녔어요. 여러분들 모르셨던 분들 많죠. 유가족들이 홍보하면서 다녔습니다. 진실을 담고 있는 영상은 이거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런데 부산영화제는 작품 완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을 오도하고 세월호 유족들 가슴에 못을 박는 과대망상 같은 작품을 상영함으로써 그간 쌓아올린 명성에 먹칠을 했다.
라고 언론은 공격하고 정부는 보조금을 반 이상 삭감했습니다. 부산영화제는 그로부터 4년간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겨레도 그랬어요. 한겨레. 세월호 6가지 루머와 팩트라고 하는 보도를 통해서 저 웬만하면 한겨레는 잘 지적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너무 중요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이빙벨 논란 그래가지고 고발뉴스, JTBC 등이 다이빙벨의 효과를 지증 보도했다. 이게 조선일보가 아니에요. 한겨레예요, 여러분. 일부러 다이빙벨 투입을 정부가 막았다? 막았어요. 그런데 안 막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조류가 세고 수심이 깊어서 다이빙벨 효과 못 얻었다? 제가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조류가 세면 셀수록 다이빙벨이 필요한 겁니다. 입구까지 줄을 연결하고 그 위에 그 궤도상을 5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절대 조류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성공적으로 2시간 잠수했고요. 그런데 다이빙벨이 결국은 뭐라고 했습니다. 조사를 막았다. 여러 날 동안 수세 개 모여 쌓아야 될 현장의 노력들이 엉뚱한 곳에 다이빙벨 때문에 허비됐고 실종자들도 불만이 터져 나왔다. 오보입니다. 그런데 이 오보가 당해 2004년 카이스트 과학저널상, 이거는 과학과 관련된 저널리즘에서 가장 큰 상이에요. 이 기사를 쓴 한겨레 취재팀이 과학저널상을 받았어요. 그 대한민국은 여전히 세월호 유족과 햇볕을 기다리는 진실들에게는 심해와도 같은 지옥의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16 연대에서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재조사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촛불에 빚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족분들이 촛불의 선두에 처음부터 끝까지 섰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결국은 MBC는 저를 해고했죠. 해고하면서 조선일보는 물론이고 한겨레 신문의 이 방금 기사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보면 이런 기사가 있었죠. 다이빙벨은 거센 조류에 떠밀려 흔들린 데다 공기를 공급하는 선이 꼬여서 성과를 못 냈고 수색에 모였어야 될 현장의 노력들이 엉뚱한 곳에 허비되도록 만든 장본인이 이상호 기자이기 때문에 한겨레 신문 보도에 의해서도 그래서 해고가 된 거예요. 제가 모르셨죠, 여러분들? 당시 MBC에서 한겨레 기사를 소송 과정에 인용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상호는 반성을 기대할 수 없는 인물이다. 세월호와 관련해서도 그랬다. 평소 정부에 대해 비판적 논지를 유지하고 있는 한겨레조차도 다이빙벨의 실패를 보도했으나 이상호는 다이빙벨의 실패가 아닌 언론 및 해경의 실패, 기득권 언론과 해경의 실패였다라는 취지로 발언하고 있다. 이래서 제가 해고된 거예요. 이상호의 이런 주장은 한겨레 등의 보도를 보더라도 세월호 유가족들과 국민들만 혼란을 빠뜨렸으며 결과적으로 구조지연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해고가 불가피한 인물이다. 이래서 해고됐어요. 한겨레가 일조했다는 거죠. 하지만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 포기하지 않고 다이빙벨이라는 영화를 지켜준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해서 보답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용관 위원장을 비롯해서 영화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했던 인물들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계속 4년 동안 촬영을 했습니다.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다이빙벨 그 후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관객들이 9.56점 주셨어요. 하지만 3,000명도 안 되는 관객들이 보셨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IPTV나 VOD를 통해서 다이빙벨 그 후 검색하시면 상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다이빙벨이라고 하는 영화를 왜 죽이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블랙리스트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수 있습니다. 4년 만에 부산국제영화제가 다시 정상화됐어요. 그래서 영화인도 아니죠. 뭐 기자에 불과하지만 제가 그동안 보이콧했던 영화인들이 다시 다 모여서 이제 새롭게 다시 부산영화제를 시작했기 때문에 레드카펫을 밟으러 갔어요. 제가 뭐 턱시도도 없고 그냥 입던 요 옷 요거 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용관 위원장이랑 이렇게 악수도 했습니다. 왜? 부산영화제에 제가 빚을 졌기 때문에. 한국 언론이 철저하게 침묵하던 시대에 대한민국 영화인들, 특히 부산국제영화제 이용관 이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기사가 이렇게 나왔더군요. 이상호 감독의 참석이 의미하는 것. 헤럴드 경제 기사인데요.
이날 부산국제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은 스타들이 많았지만 존재감만큼은 이 인물을 따라갈 수 없었다. 바로 다이빙벨의 이상호 감독이다. 제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썼나 보여드릴게요. 부산국제영화제 파국의 시작점이었던 다이빙벨의 주인공이다. 그 많은 외압을 받았던 인물인 이상호 감독이 다시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의미를 전한다. 정상화의 원년을 선포한 시작을 이렇게 알렸다. 감사한 마음으로 참석했지만 동시에 정상화된 부산국제영화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터넷을 비롯한 태극기 부대 등이 부산영화제를 공격할 게 너무나 뻔했기 때문에 가로세로 연구소, 강용석, 김세의, 또 누구죠? 박상후, 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의 책임자였던 전국부장 박상후가 진행하는 이게 웃기시네가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만드는 뉴스 콘텐츠예요. 얘들이 부산국제영화제에 왔어요. 그래서 서병수 등도 나오지 않았다며 파행이다 라면서 비판했거든요. 적어도 그런 엉터리 같은 기사로부터 부산영화제를 보호하고 축하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로세로 연구소뿐만 아니라 조선일보가 드디어 나섰습니다. 따단. 조선일보는 제가 화장실에서도 안 쓰는, 짜장면 먹을 때만 가끔 쓰는 매체이기 때문에 여하튼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여기 보면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와 영화인들을 흔들기 위해서 골머리를 앓다가 만들어낸 기사야.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자료를 만들었어요. 영화계의 문파들, 촛불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다, 이런 가짜 뉴스를 유포하기 위해서 김재원이 문체부 산하 33개 기관 임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로 임명된 인사들이 캠코더 인사 찍어서 내려보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가장 먼저 제기한 사람이 바로 영진이의 오석근 위원장. 이 양반이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국제영화제와 영화인들과 다이빙벨을 함께 흔들므로 인해서 다이빙벨이 고발하고자 했던 세월호의 책임자 박근혜와 수구 언론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막기 위해서 선공치는 거예요. 현재 지금 오석근 위원장이 당시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장 하다가 영진이 위원장 하고 계신데, 자 봅시다. 조선일보 기사. 오석근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았다, 이건 팩트예요. 세월호 구조작전은 사상 최대의 쇼다 등의 주장을 담은 영화 다이빙벨 그 후에 주연을 맡았다. 이렇게 너무 골 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사설도 영화를 안 보고 쓰더니 이 자한당의 김재원이라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그 집안 전통인가 봐요. 다이빙벨 그 후를 보지도 않고 오석근 위원장이 주연을 맡았다고 보도자료를 냈어요. 영화 개봉 시기는 지난 5월로 오 위원장이 취임한 지난 1월보다 4개월이 지난 이후였다. 그러니까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이 이런 영화에 출연했다, 주연으로. 김재원은 영진이 위원장 자신이 주연한 영화를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개봉하는 것은 공정성을 해칠까 우려된다 라고 했다. 사실이면 우려가 되겠죠. 주연했고 이런 게 허위라면. 그리고 또 이걸 다시 TV조선은 또 한 번 더 부풀립니다. 친문 캠코더 낙하산 인사가 문화예술공공기관 새 임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기사인데, 여기 봐도 오석근 영진 위원장 취임 이후인 지난 5월 자신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를 개봉해서 논란이 됐다. 누가 논란이 됐어요? 김재원이 주장했을 뿐이지 논란된 적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논란을 제기하는 거야. 한번 볼까요? 이 영화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출연합니다. 다큐멘터리니까 제가 찍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이용관도 주연, 김지석도 주연, 오석근도 주연, 이종인도 주연, 이렇게 나와요. 네이버에 보면 그래 나와. 네이버. 여러분들 네이버를 믿으십니까? 네이버 믿으세요? 오석근 위원장은 블랙리스트를 발표하면서 영화 마지막에 인터뷰가 한번 나와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다음인데, 다이빙벨 그 후에 나오는 사람들, 이용관 본인역, 김지석 본인역, 오석근 본인역, 이종인 본인역, 송옥숙 내레이션,
요게 내레이션이 출연이라면 출연이죠. 그냥 피사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박근혜도 나오고 이명박도 나와요. 다이빙벨 그 후에. 그럼 박근혜가 주연이에요. 주연. 네이버식으로 따지면 김재원 씨 명색이 자한당이지만 그래도 똑바로 하소. 며칠 안 남았지만. 자, 여러분 절대 TV조선, 조선일보 이제 뭐 속지도 않으시겠지만 나아가서 네이버까지 여러분들 속지 않으시기 바라고. 다이빙벨 영화 지금 유튜브에 무료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확신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데 구조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명백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 10월 13일 토요일날 오후 2시 광화문 4.16 광장에서 많이들 외로워하십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에 이제 뭐 민주화됐고 통일되는데 잘 되겠지 라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놔버리는 순간 관료 집단 그리고 저 수구 매체들 태극기 집단들은 세월호를 다시 침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침몰 원인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더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거 아이들을 구조하지 않은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진상규명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이었습니다. 고발뉴스 유튜브 채널 뉴스방은 이상호의 사실은 7회 방송을 통해 고발한 삼성전자 수천억 비자금 환수를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